조금 전에 그 동영상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인인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다. 예, 그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성공의 8단계 중에 전번 주에 1단계, 2단계 했죠. 그죠? 그 이번엔 뭐 할 것 같아요? 3단계, 4단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 제일 하기 싫은 부분이 요 시간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8단계 중에 이제 마지막 그 7단계에서 상담 부분도 있지만 예, 그것도 엄청 하기 싫죠. 그죠? 근데 또 복제는 어때요? 나는 제대로 못하면서 파트너는 엄청 잘하기 바라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그래갖고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인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교육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복제되어졌을 때 우리는 시스템 소득자가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부산을 가는 방법 1번 뭘까요? 제가 목 상태가 그리 썩 좋지가 않아서 소리가 조금 덜 이쁘게 나더라도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뭐예요? 1번 비행기, 2번 KTX, 3번 무궁화, 무궁화까지 갔어요. 4번 지금 무궁화 지금도 있나요? 저도 안 가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새마을도 있죠. 예, 그 다음에 고속버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승용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 친구랑 함께 가면 재미는 있겠다, 그죠? 예, 맞아요. 근데 가장 빠르게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 비행기는 또 공항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물론 뭐 역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역 가서 KTX를 타면은 가장 빠른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성공의 8단계가 그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면 부산까지 KTX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성공하신 분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성공의 8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더라? 아까 무궁화호 타시는 분은 그나마 느려가더라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은. 그죠? 그런데 어때요? 고속버스 타고 자동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미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끊임없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지 다 사장님들 아시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천이. 특히 오늘 할 요 타이밍이 정말 실천이 안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면 1단계가 뭐였어요? 꿈과 목표. 그죠? 두 번째는 결단 결의. 이 다 하신 거죠? 그죠? 하신 거죠? 라고 여쭤보면 대답인데 요렇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못 넘어가잖아요. 맞죠? 이게 성공의 8단계 요거는 순서대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맞죠? 순서대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1단계, 2단계 여기까지는 그나마 내가 해야 될 이유도 찾고 꿈도 찾고 막 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이거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 뭐 이런 막 다양한 형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 결의에서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거야. 여기까지는 잘해요. 이건 뭐예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스폰서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요 과정에서. 요거는 내가 생각만 해도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생각 부분이에요. 그죠?
생각 부분.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렇죠. 예, 맞아요. 지금 정답 말씀하셨거든요. 3번, 4번이 뭐예요? 3번이 사장님들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라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사장님들이 계속 이렇게 잘 따라서 하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게 강의를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매 순간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강의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요, 정말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예, 만나고 초대해야 되고, 그죠? 요건 뭐냐면, 요거는 내가 이런 자본을 가지고, 요런 자본을 갖고, 요건 뭐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 끝나요. 그나마.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은요, 이게 없이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막, 다섯 번째 뭐예요? 사업 설명이죠, 그죠? 요게 이제 쇼드 플랜인데,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어? 애터미 이거 돈 되는 것 같아. 이러고는 다이렉트로 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 과정 다 생략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분은 다시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디로 또 가요? 다시 1번으로 빼. 이래서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막 진행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1번으로 다시 가서 다시 순서대로 하시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1번부터 차근차근 차근차근 진행해 오는 게 빠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요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 아까 그나마 무궁화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무궁화도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예, 자가용 타고, 가다가, 휴게실 천안 가가지고 호두과자도 먹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그렇게 한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엄청나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 그런 얘기를. 어머, 애터미 돈 안 돼. 돈 되는 짓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애터미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근데 일단 전제는 뭐냐? 1번, 2번이 다 정립이 돼 있고 요걸 행동으로 옮기시고 인생 시나리오를 균형 잡힌 삶을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하고 그걸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하에 3번, 4번 넘어가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다 하셨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안 됐다 하면 다시 또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빠르게 다시 빠르게 빼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요거는 순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순서대로. 아유, 처음으로 제가 이거를 정말 이거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는 관계로 이 메모를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단 작성을 정말 이렇게 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요거는 뺄게요. 오늘. 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보 사장님들이 나오시면 명단 작성해야 돼요. 이러면 뭐라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이 왜? 나 명단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예요? 예, 뭐, 이거 명단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은 얘기죠. 그죠?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러고. 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만. 음. 이게 애터미에서 분명히 우리는 인적 자본이 이 명단인데, 그죠? 그런데
명단이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누군가한테 가면은 나는 자신 없어요. 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죠? 초보 사장님들이 대부분. 이게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 명단 작성을 하라 그러면은 애터미는 일반적인 사업은 돈도 들고 그다음에 많은 자기의 능력도 필요하고 이런 거지만 애터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이 애터미의 기본적인 그 취지를 모르고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 사업할 사람들만 찾아서 그래요. 사업자. 가만히 보니까 이거 사업자가 내 대신 일해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내 대신 일해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맞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머 두 줄에 내 대신 일할 요 사람을 찾아내려고 해요. 나는 일 좀 안 하고. 내가 일하지 않고 요 사람들만 죽으라고 할 사람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스폰서는 가만히 있는데 나만 죽으라고 일하고 싶으신 분 단 한 분도 없잖아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죠? 내 생각은 그런데 사장님들이 일하실 때 가만히 보면 요런 사람을 찾더라고. 나는 일 좀 덜 하고. 이러면 이거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찾아져요. 내가 내 일처럼 했을 때 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근데 욕을 안 하더라고요. 욕을. 이게 실제 사항이에요. 내가 조금 더 100이라는 숫자만큼이 있으면은 나는 200, 1000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초보자는 이 생각 해요, 안 해요? 못해요. 오로지 나밖에 없어, 나. 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기 있는 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요게 보여야 사업자인 거거든요. 근데 요게 보이기 전에 요게 명단 작성을 해보라고 하다 보니까 요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요런 현상들이. 이거는 뭐 어떤 분이든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뚜껑 확 열려가지고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또 간혹. 예. 아유, 내 하이에 뚜껑이 그냥 확 열려갖고 처음부터 그냥 국장 확 간다고 하는 분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랬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우리끼리인데 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속마음은 우리가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하이 파트너도 그걸 바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공짜 심리가, 이 세상에 공짜가 있던가요? 저는 이상하게 로또도 한 번 안 돼요. 꿈을 엄청 좋은 걸 꿨어. 근데 꿈의 몽을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봤어. 너무 좋아서. 기분 좋잖아요. 꿈 좋은 거 꾸면. 꿈을 1년에 한두 번 딱 꾸는데, 어떤 날은 이게 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 로또 같은 거 사요, 안 사요? 에이, 사보시잖아. 안 사요? 시간 놓칠까봐. 막 시간 놓칠까봐. 어머, 내 꿈 달아날까봐. 그 로또 사본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5천 원 이상 로또 복권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확률적으로 엄청 낮은 거죠. 맞죠? 확률적으로 많이 사는 분이 아무래도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확률이니까. 근데 꿈을 엄청 좋은 걸 꿨는데 5천 원치를 샀는데 그것이 갑자기 5억이 되고 50억이 되기를 바란다라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안 됐어요. 안 되는 순간, 맞아. 이건 공짜였는데. 그러면서 저 혼자 그냥 웃고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로또 복권 자체를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요, 안 사요, 제가. 내가 노력한 만큼 뭐가 되는구나. 나 같은 경우는
공짜가 안 오는 사람이구나를 스스로 그냥 딱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일도 공짜는 없다라는 그 개념은 항상 깔려 있었어요, 제가. 근데 실제로 애터미를 해보니까 의외로 그 공짜를 바라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막 대바리가 나와가지고 한 줄 확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없이는 사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한 분이 조금만 반응을 좀 좋게 보이면 어때요? 야, 이 줄 끝날 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발로 뛰는 그 역할을 하는 초석이 되는 그게 이 3번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명단 작성을 이게 이제 자본인 거예요. 근데 조지라드라고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이분이. 그죠? 전 이분 이름 얘기할 때마다 좀 그런데 뭐 본인 어쨌든 엄청 성공하신 분이에요. 자동차 세일즈 왕. 그죠?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부를 수 있는 확률의 인원수가 250명은 되더라. 상가집 가도 250명, 결혼식장 가도 250명. 근데 실제로 우리 핸드폰 딱 열어보면 몇 명 있어요? 몇 명이요? 대부분은 요거 이상이죠, 그죠? 그런데 왜 요걸 작성을 못하냐?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를 자꾸 찾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애터미 사업의 기본적인 기본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기본을 모르고. 애터미 사업은 뭐예요? 분명히 유통사업이에요. 그죠?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요 개념이 없이 사업을 막 진행을 하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애용해 봤더니 제품이 너무 좋고 싸. 그죠? 요게 인정이 되니까 누군가한테 자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자랑을 요 사람들한테 혜택을 내가 주기 위한 자랑인 거죠. 이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요거 자랑을 요런 개념으로 유통이라는 요 개념으로 자랑을 할라 치면 뭐예요? 제품으로 다가가면 개중에는 사업, 굉장히 큰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품 얘기하면은 이래요. 아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꼴랑이 이거 19만 8천 원짜리 이거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 이런 분도 개중에는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으로 전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한 99%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품으로 전달해가지고 그 내가 하는 이 유통 경로 그대로 해갖고 이분한테 내가 분명히 여기서 이익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이익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너한테도 혜택되는 일을 알려줄 거야. 그런 명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명단. 요게 내가 깔려 있어야 돼. 요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사장님들이 명단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도 내가 혜택 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도 혜택 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혜택 줄 사람 누구예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뭐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겠죠. 이런 분들한테 내가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명단을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요걸 찾으니까 단 한 명도 저는 없더라고요. 이 사업자를 찾으려고 치면. 근데 저는 오랫동안 요런 과정을 거쳤죠. 그죠? 제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활비가 절약됐단 말이에요. 생활비가 절약되고 피부가 예전에 비싼 거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게 혜택인 거죠. 맞죠? 칫솔만 4인 가족이 바꿨어도, 한 통만 바꿨어도 이게 바깥에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썼던 게 갑자기, 지금 1,200원이죠? 그때는 990원이었죠? 그러면은 네 사람이서 바꿨어도 한 달에 한 개씩만 교체를 한다고 치더라도 수당이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한 달에 얼마 이득이에요? 4천 원은 칫솔 한 개라도, 한 개 가지고도 이렇게 혜택을 보내? 요 개념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사장님들이 명단을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은요, 250명 작성하라 그래도 500명 나와요. 진짜예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다 명단 작성한 거 혹시 갖고 계신가요?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 응. 250명 다 전달해가지고 난 명단 작성한 거 안 갖고 다녀도 돼. 그런 건가요? 이제 그분들 열심히 한 명 한 명 후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건가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기존 사업자지만 초보분들은 이 명단 작성한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친척한테 막 전달해. 아니면 가족한테 전달해.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얘기를 딱 들어.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 있고요. 두 번까지 버텨. 2명 했는데 스폰서가, 아이, 그럼 괜찮아요.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또 해보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두 번은 버텨요. 근데 초보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세 번 전달했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딱 들었어. 그러면 이분은 사업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아주 강단 있는 분 아니라면 이거는 확률적으로 엄청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데 이분이 진작에 요 단계를 거쳐갖고 명단 작성한 거 250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달을 했어요. 요거는 없는 상태에서 전달한 거예요. 1번은. 2번은 요렇게 작성을 스폰서와 함께, 이 스폰서와 함께 가능하면은 이 초보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앉혀놓고 같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서 하라 그러면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쭉 적기만 해요. 사실은. 쭉 적고 그걸 상담을 또 하면 다행인데, 그러면은 스폰서와 함께 하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만 쭉 작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예단을 하기 시작해. 아, 이 사람은 너무 잘 사니까 안 할 거야. 이분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서 안 할 거야. 이러다 보면은요, 실제로 작성할 사람은 대부분 만만 사람 250명만 남는 거예요. 만만. 맞죠? 그래도 만만한 사람이라도 250명이라도 나와주면 참 다행인데 이만큼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스폰서가 핸드폰 꺼내놓고 앉아서 차근차근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같이 작성을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스폰서와 함께 요걸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찌됐든 본인이 작성했던 스폰서와 함께 작성했던 요걸 가지고 시작하는 분은요. 한 명한테 했는데 부딪혔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도요. 3명 내가 XX 했어요. 그래도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240, 250명에서 3명이 X 했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이 247명이 있는 거예요. 어? 생각이 틀리죠? 이거하고 이게.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작성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이 사람들이 안 해도 스폰서가 이때 똑같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마. 사장님 괜찮아요. 다른 분도 얘기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스폰서로부터 들었다 손 치더라도 여기는 그냥 집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머, 아직까지 이렇게 내가 할 때가 많이 남았었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반드시 이 명단은 작성을 하셔라. 이거 나부터 작성을 해야 파트너도 하겠죠, 그죠? 예. 근데, 나는 뭐 기존 계속 막 쭉 사업 진행했던 사람인데, 예. 괜찮아요. 지금 가입 안 된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요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0명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만큼이 안 나오면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괜찮아요.
하면서 차츰차츰 10명에서 하다 보면은 자꾸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늘어나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250명, 300명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명단 작성하는 요거는 사장님들이 기본 양식이 있죠. 그럼 이름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의 직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성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사람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 다음에 또 뭐 적극적인지 아니면 소극적인지,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 그 다음에 뭐 자녀 수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죠. 자녀가 많을수록 책임감이 훨씬 더 무거워져요. 아무래도 딸랑 한 명 있는 것보다는 셋 있는 엄마 아빠들이 훨씬 더 책임감이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무거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자녀 수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회원가입을 미리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든지, 그러니까 회원가입은 안 했는데 제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다음에 자동차 유무, 그다음에 뭐 기업, 이런 거를 전부 다. 요 양식, 기본 양식에 보면 있죠. 그죠? 그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그걸 가지고 한 분 한 분 누구부터 전달할까, 그걸 결정을 해서 하시는데, 자, 여기에 추가로 저는 요거를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분을 딱 생각했을 때, 이분이 뭘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전달해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을 딱 A라는 분을 생각을 했는데, 어머, 이분은 피부가 평소에 좋지 않아서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내 생각에. 다 내가 아는 분이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되죠.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한테는, 화장품을 전달해야 되겠다. 비고란에 저는 요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전달하고 싶은가? 이건 내 맘이죠, 그죠? 전달하고 안 하고도 내 맘이고, 그 다음에 애터미를 잡고 안 잡고는 지 맘이지만, 요거를, 요렇게를 해 놓으시면 사장님들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 내가 화장품 가지고 가고 체험을 한번 해봐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화장품에 전혀 관심이 없어. 평소에 완전 맨얼굴로 다녀요. 그런 분들 중에 청소용품이나 아니면은 건강식품에 건강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이 아니고 건강식품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간다면 확률적으로 조금 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소비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내 계보도상에 딱 안착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런 양식들은 아마 스폰서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고 뭐 책자나 아니면 이런 양식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명단 작성을 해가지고 그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는 거를 이제 요 양식에 의해서 작성한 거를 스폰서님하고 상담하고 스폰서와 같이 상담을 한 이후에 이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려야 돼요. 근데 이거 알릴 때 자신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알려야 되지? 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생각하지 않나요? 파트너들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했죠? 그럼 초보 사업자도 나오면 그 생각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막 두렵고 자신도 없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죠. 이거 분명히 이 명단을 작성한 이유는 누군가한테 알리려고 작성을 했거든요. 알리려고. 맞죠? 알리려고 작성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본이 되니까 신주단지 모시듯이 딱
모셔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하세요. 이 작성까지는 해야지 성공한다니까 하기는 했어. 그 다음에 애터미에 분명히 돈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맥 자본, 예, 이게 엄청난 자본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작성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알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를. 그 이 알리는 거를 못하는 분들의 특성을 가만히 봤더니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거 확신도 없고 내가 여기서 성공할 거라는 이게 뭐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또 여기로 가야 돼. 다시 여기로 백.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가야 돼.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돼요. 이게 아닌데 여기서 그냥 막 이렇게를 단계별로 하려니까 막 가다가 중간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혀요. 맞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여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다음에 결단도 대가 지불할 생각도 완전히 내가 안 된 상태에서 요거를 하다 보니까 못 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작성까지는 했는데 못 알려. 그러면은 1번, 2번으로 다시 백해서 파트너들 파악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다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명단은 어쨌든 뭐 작성을 하셨다면은 250명을 작성을 했는데 이 250명이 전부 다 내 회원이 되고 내 사업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확률적으로요. 250명을 요 사람들을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한 20%? 20%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20%도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250명 중에 20%는 몇 명이에요? 한 50명 정도 된다, 그죠? 그죠? 한 50명 정도, 이 전달은 무조건 다 하셔야 돼, 이거. 작성을 했다면은, 전달은, 그러니까 애터미를 알리는 요 일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명단 작성해갖고, 아, 요 사람은 요렇게 해서 빼고, 저 사람은 저래서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특히 가족, 친척. 가족이나 친척 같은 경우는 꼭 같이 해야 될 사람이죠. 맞죠? 아니에요? 딴 라인 가갖고 막 그 스타마스터 가도 괜찮아요? 누가 내했어. 괜찮아요? 엄청 마음 넓으신 분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이런 분들을 반대도 극심하지만 함께 꼭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가족이고 친척들일 거예요. 근데 같이 가까이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전달하기가 좀 쉬운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어때요? 조금 미루죠, 자꾸. 미루게 돼요. 그런데요, 세미나장 가가지고요, 내 조카를 딱 만났네? 근데 앞에서 그것도 앞에 무대 나가고 스피치 막 이번 달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막 그 세미나장이 막, 내 마음이 앞에서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안 들려요, 그거는. 근데 실제로 저도 제 라인에서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대구에 있는 조카를 수원에 있는 세미나장에서 떡하니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당황했죠. 둘 다. 근데 그분이 지금 막 시작한 분 같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야 우리 같이 해보자 이게 되지만 막 내려가서 이렇게 이러면은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이분이 져야 되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H사 경험이 있다고 했죠, 그죠? H사는 그 한 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이어야 되는지 전번 주에 유경희 총장님이 그 보상 플랜 쭉 말씀드릴 때 들어보셨죠?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하거든요. 근데 제 친정의 고모님이 조금 편찮으셔갖고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모네 그 고종사촌들하고 제가 왕래가 정말 어릴 때만 봤지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사이에. 그랬는데 H사 사업 설명 장소에서 스피치를 부부가 나가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애 같은 거예요. 실제 이게 제 경험이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어디서 본 애 같은데. 근데 너무 어릴 때 보고 나서 너무 한 2, 30년 지나서 보니까요. 아래 삼삼한데 왜 친인척은 이렇게 보면은 긴가민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스피치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그때 고모네 딸인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요. 사장님들 그런 경우를 만드시면 안 돼요. 특히 이 브레이크 예의 방법, 이거는요, 이 한 줄이 정말 얼마나 귀한,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우리는 무한 단계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나마 낫죠. 이거는 이 한 줄이요, 얼마나 귀한 한 줄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지금 강정호 크라운 마스터, 그분도 H사 경험 있죠. 그쪽 라인에서 막 판매사 간 거예요. 미치죠. 정말 가슴 막 속이 다 썰려갖고 한 일주일 제가 힘들었거든요. 야, 이거 친인척 나중에 이건 제가 전달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애터미는 이제 연락이 서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저 같은 경우는 벌어졌는데 근데 애터미 어때요? 좋은 제품 싸게 쓰는 거잖아. 맞죠? 그럼 멀리 있어도 일단 전달은 하셔야 돼. 알리는 거는 하셔야 돼. 저같이 세미나 장소에서 승급하는 친인척을 보기 싫으면. 근데 실제로 제 하이라인에서도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전달 안 하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그 파트너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좀 되면 우리 조카한테 전달하려고요. 전달을 못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도 조카도 똑같은 거예요. 삼촌한테 내가 뭔가 좀 돼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같이 해야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초보 사장님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없애려면은 무조건 250명한테는 일단 하든 안 하든 여기도 지맘의 법칙이 해당돼요. 지맘의 법칙이. 이분이 하든 안 하든 나는 좋은 제품을 싸게 쓸 수 있는 요 방법을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알려야지. 예. 알리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알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회원가입을 지금 안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애터미 회원가입 할 일이 만약에라도 생기면 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 딴 데로 가는 거 우리가 싫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는 거죠. 반드시 나중에 회원가입을, 애터미 회원가입을 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꼭 해야 돼. 요거는 알리셔야 돼요. 지금 당장 제품도 구매 안 해주고 회원가입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알려놓으면 나중에 이분이 다른 쪽에서 애터미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또 애터미를 또 듣게 돼요. 그때 나를 생각하고 나한테 연락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셔갖고 작성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를 사장님들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 알리셔라. 근데 작성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금 나눠 보기는 해야 되죠. A 부류는 뭐냐면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높다든지 뭐 좀 전문가라든지 굉장히 어떤 일에서 해서 뭐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A로 분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그 다음에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을 B로 하시고 C는 어때요? C는 모르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경우 있죠. 그죠? 모르는 분들 요즘 이제 백만갑 하면서 콜드 컨택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다 C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내 얘기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애터미 같이 하자고 하면 100% 나를 믿어줄 사람. 이런 분도 C예요. 이런 분도 빠르게 전달할 분.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전달할까요? 부류가 이렇게 돼 있다라면 어떤 분부터 전달할까요? A한테 전달해서 일장 연설을 그냥 한두 시간 들어버릴까요? 지가 어떤 일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지가 성공한 게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앉혀놓고 애터미가 안 될 이유를 설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업과 애터미 사업은 분명히 다름이 있는데 그건 모르면서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잣대로 막 일장 연설을 하게 돼요. A한테 전달하면. 그 다음에 B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부류는 또 어때요?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제품을 써주면 있잖아. 네가 계속 할 것 같아서 나쁜 거 할 것 같아서 내가 제품도 안 사줘. 그러면서 제대로 모르면서 엄청 반대할 부수가 여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 말이라면은 네 말은 진짜 팥으로 메주를 썬다 해도 네 말은 믿어. 내 주변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한테는 전달하셔야 돼요. 빠르게 1차로. 1차적으로 전달하시고 이런 분이라면은 네 말이면은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일단 와요, 그냥. 와는 줘요, 와는. 그죠? 회원 등록도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게 1순위예요, 요게 1순위. 근데 많은 분들이, 아, 이분이 하면 대발이야. 이런 분들을 먼저 찾아보니까 왕창왕창 깨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무지 많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순서를, 그리고 콜드컨테 지나가다가, 가게 이렇게 뭘 사러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네? 그럼 혹시 애터미 아세요? 하고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분이 저도 얼마 전에 백만갑을 갔더니 어떤 사장님이 옷가게인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남자 사장님이에요. 근데 제가 싹 문을 여니까 표정이 갑자기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요렇게. 근데 제가 여기서 가게에서 사장님이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는데 이 가게가 꽤나 큰 가게였어요. 그 이렇게 쭉 들어가는 시간에는 요렇게 하고 있더니 가서 애터미 홍보 나왔다고 전단지와 커피를 이렇게 딱 드렸더니 갑자기 입모양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갑자기 이렇게 돼. 이렇게만 되면 다행이게요. 갑자기 표정이 샥 바뀌면서 됐어요. 그 커피 필요 없대. 거기다 카운터에 올렸는데. 근데 저도 곤조가 있지. 갖고 들어갔는데 안 주고 나와요? 되긴 뭐가 돼요. 애터미 그 커피 한 잔 드셔보시고요. 기분 푸세요. 그러고 나왔거든요, 제가. 근데 나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많은 가게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인상 확 썼다고 제가 기분 나빴을까요? 기분 한 개도 안 나빴어요. 아, 이 가게가 손님이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러니까 저렇게 내가 자기네 손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장님이구나, 이분은. 그래서 안 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혹시 우리가 파트너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두 줄에 이렇게 연결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분들한테 아유,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아, 이 사람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전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도움된 시간이었죠, 저한테는. 아,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귀하게 여겨보자. 근데 사실은 그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분이 맞거든요. 근데 장사가 조금 되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우리를 반기는 그런 가게들은요,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안 사줄 것도 괜히 뭐 하나 사주고 싶어. 맞죠? 그래서 다르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여기 간다고 모르는 데 가갖고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기분 한 개도 안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는 백만갑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자신감도 좀 생기고요. 용기도 좀 나고요. 이 전혀 기분이 안 나쁜 일이라는 거를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통해서 여기서 내가 막 단단해졌어. 무장이 팍 됐어. 그러면은 그 다음엔 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일장 연설을 해도 나는 들어줄 용의가 있다 하는 똥배짱이라는 게 딱 생겨요.
그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내가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내가 커버할 수 있는 확신이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이렇게 만나서 성공하신 분들이 어머 스피치 하는데 그 우리 석세스 세미나 갔을 때 보면은 지나가도 공원에서 있었는데 전번달에 그런 분 계셨죠? 남자분. 그 신문 그 보급송가 하신 분. 그분 세일즈 마스터로 스피치 했는데 그분이 스폰서를 어디서 만났다 그래요? 100만가 받는 스폰서한테 전단지 하나 받은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귀한 사업을 만났다고 그런 스피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본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회사가 해보라고 하면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자신 없으면은요, 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확 쌓아가지고,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A 가게, B 가게, A부터 Z까지 다 많은 경험을 한 상태에서, 중무장이 확 된 상태에서 B와 C를 하시라는 얘기, A와 B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명단 작성한 거에도 요것도 같이 분류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폰서님과 상담할 때, 이분은 A예요. 이분은 B예요. 이분은 뭐 그냥 조금 아는 사이니까 이분은 C예요. 이런 형태로 내가 분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분류가 된 상태에서 뭐부터 할지는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지금 계속 상담 얘기가 계속 들어가죠. 그죠? 상담 얘기가. 가서 부딪히고 상담하고 누구를 전달할 것인가 상의하고 그 다음에 또 전달하고 부딪히고 다시 와서 또 그 다음에 누구를 할 것인가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일은. 그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애터미. 그게 다인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작성을 해서 분류를 좀 해서 그렇게를 하신다면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명단은 이런 형태로 반드시 작성해서 사장님들 핸드백 속에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펑크 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명단 작성한 걸 이렇게 놓고 한번 보는 거죠. 봐서 그걸 보고 또 전화를 하셔서 약속이 되어지면 그날 약속이 안 되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약속이라는 거는 항상 선약이죠, 우리가. 그죠? 먼저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언제 만나자, 이런 거. 그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연락을 취했는데, 바로 딱 그냥 만나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펑크가 났는데,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명단을 봤더니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 다음에라도 만날 약속이 잡히면은 성공이에요. 맞죠? 근데 이날 펑크 난 것만 기분 나빠요? 그러면 펑크 났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집에 그냥 확 들어가 버릴까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입을 확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부침개나 부쳐 먹고 누군가가 내가 부치는 것도 싫어. 기름 냄새 어디가 비 오는 소리하고 기름 지글지글지글 그 소리하고 같아서 비 오는 날 이상하게 전이 잘 팔린다며요. 몰랐어요, 저는. 제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게 아니고 못 마셔서 해독 능력이 없어갖고 못 마셔요. 저도 어떨 때는 그냥 그 맥주 광고 같은 거 나오면은 한 잔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마시고 싶거든요. 마음은. 근데 그게 몸이 받질 않아갖고 제가 못해서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어떨 때는 그렇게 성질나고 이럴 때는 한 잔 확 마셔버렸고 그냥 훅 이렇게 잤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서 방콕할 일이 아니라 펑크 났으면 이 펑크 난 요 시간을 반드시 때우셔야 돼요. 어딘가에서. 그러면은 해보든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아까 그 콜드 컨택 했던 데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시간에 펑크 났으니까 잘 됐다. 나 콜드 컨택 했던데 이 사람 후속 관리 못 했는데 하고 잽싸게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분하고 집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분하고 결과는 몇 개월 뒤가 되면은 완전 틀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명단이 작성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만남과 초대. 이거 잘 돼요? 요거까지는 이제 하라니까 했어. 그죠? 하라니까 했는데 요걸 가지고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알리기 위해서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요걸 이제 알리는 과정이 뭐냐면 만남과 초대 과정이잖아요. 맞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행동이 들어가야 돼, 행동이. 행동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막 여기서는 막 쭈뼛쭈뼛한 거죠. 음. 이걸 하기는 해야 돼, 애터미를 하려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것 같아요? 응? 왜 이 만나는, 저기 전화해서 만나는 약속 못하고 초대 못하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사장님들의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제 파트너, 저도 처음엔 근데 그랬어요. 처음에 이게 두려워요. 만나려니까. 두렵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안 나. 요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약속을 해놓고도 그 집 앞에 가가지고도, 이게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콜드컨택 가갖고도 이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사실은 들어가 버리면 별것도 아닌데, 그죠? 아닌데, 그 앞에서 진짜 요 뭔가 문사인 것 같아요. 요 문이 하나 있는데 요걸 열까 말까 열까 말까 고민을 수도 없이 여기서 해요. 근데 열고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정말 환한 세상이 있는데 여기서 진짜 반기든가 아니든가 둘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애터미 전달하러 갔는데 맞죠? 근데 요 문을 못 박차요. 요거를. 예전에 제가 H사 할 때, 홈미팅 할 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장님들 있잖아요. 도저히 이 누군가를 만나기가 힘들면 아침에 방문을 발로 그냥 꽉 차버리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총장님이 그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머, 그때 왜 제가 그 얘기를 했었냐면 저도 자신도 없는데 이 파트너들이 보니까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벌떡 일어나갖고 방문을 차고 현관문을 박차고 이러고 그 문을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문을 못 박차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는 것도 두려워요. 이거 전화해서 뭐라고 하지? 누구 만나러 갈 건데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스폰서님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스폰서는 그분을 안다요? 몰라요. 상담은 했지만 그분의 속사정은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스폰서한테 막 그 계속 물어. 이제 상담은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무슨 얘기하면 되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계속 고민해오죠. 그러면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제가. 진짜로.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게 맞는 답이었는데 초보 입장에서는 그 말이 뭐야. 더 복잡하게. 뭘 마음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가서 아무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하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파트너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더 복잡해져.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뭔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거 초대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행동이에요. 내가 해야 될 행동. 그러면 이것 또한 어때요? 하루에 내가 몇 명을 만날 것인가? 그 다음에 몇 명을 만날 것인가? 전화는 몇 통화를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스케줄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다이어리에 이렇게 월요일부터 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기본적인 그 시간표 빼고 요거를 딱 내놓고 통화를 하세요, 사장님들이.
요 만난 약속을 할 때는. 그러면은 하루에 내가 몇 통화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명단 중에 하루에 내가 전화는 최소 10통화는 해야 되겠다. 근데 요거를 통화를 해가지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 설명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전화를 딱 했더니 상대방이 야, 그 애터미 나도 들어봤는데 그거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 막 이렇게 반응이 만약에 기대치 않은 막 좋은 반응이 있으면은 갑자기 거기다가 대고 막 애터미로 말할 것 같으면 막 A부터 Z까지 막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다 퍼부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얘기 다 해버렸는데. 그럴 때는 살짝 이 사람,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이네 해도 내가 너무 들떠 있으시면 안 돼. 내가 막 들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금방 눈치 탁 채버려요. 아, 나를 이용해갖고 이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눈치채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화해가지고 약속을 언제 만나자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가 못 가는 거예요. 그 좋은 거니까 너 열심히 해. 근데 있잖아, 나 되게 바빠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요. 그러면 약속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화로 사업 설명하는 거는 절대 건물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궁금해야지 나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이야기를? 애터미 제품 좋고 싸더라. 요 얘기만 하시면 돼. 벌써 가가지고 애터미 회사로부터 뭐 회장님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쫙. 야, 30대 네가 있잖아. 30만 포인트 되잖아. 그러고 있지. 좌에 한 명만 내려봐. 그리고 여기 30대잖아. 그리고 위에 한 명 딱 내려가고 30대면 너 6만 원 받는다. 요 얘기를 처음부터 딱 하는 순간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 그 다음 약속은 꽝이에요. 그 다음에는 안 만나주려고 해요.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내가 제품, 화장품 써봤더니 나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 너도 한번 바꿔서 써봐. 진짜 좋고 싼 것 같아. 내가 애터미 마트를 하나 차렸어. 그럼 내 마트 한번 이용해봐 줄래? 근데 내가 제대로 모르고 우리 왜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품 써보라고?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써봐. 색조 그냥 뭐 발라갖고 아니면 반품해.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만나서. 그래야지 이분이 제품 한 개라도 칫솔이라도 하나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또 전화할 거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제품이 한 개도 제품 전달이 안 됐어.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또 전화하면은요, 전화를 안 받던가, 안 받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아니면 핑계대기 싫으면 안 받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 제품 하나 팔아드렸는데도 전화 안 받았잖아요. 그 제품 써보고 너무 좋았는데도.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요 칫솔 한 개라도 들어가면 이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칫솔 잘 받았지? 써보니까 너무 좋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다음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제품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내 계보도상에 주렁주렁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 후속 관리를 통해서 너 써보니까 제품 너무 좋지 않아?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소개받기까지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전화 내가 두 번째 써보니까 너무 좋지 하고 그 얘기하는 요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후속 관리예요. 맞죠? 이게 이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전화했는데 뭐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야 돈 막 대박날 사업이 있어 막. 근데 대박날 사업이 있어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뭔데 했을 때 내가 그걸 썰을 쫙 푸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때 궁금증을 딱 유발을 해서 요 사람을 만날 약속을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 근데 만날 때 보통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으면은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오늘 전화해갖고, 월요일 날 너 시간 어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은 뭔가 핑계댈 거리를 벌써 다 궁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나 치과 가서 안 돼. 그죠? 그러면 화요일은
또 물어봐. 그러면, 이때는 동사무소 가야 돼. 이제 계속 핑계 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일주일 내에 이 사람은 시간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을 전화는 하긴 했는데 이분하고 만날 수 있는 거리를 내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그냥 두 날을 지정을 해주세요. 월, 수, 요 날, 두 날 중에 네가 선택해. 그렇게 해서 우리 만나자. 차라도 마시자. 아니면 밥이라도 먹자. 어. 오래간만에 그냥 얼굴 보자. 그런 형태로.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 만남과 초대 순서니까 그냥 막 그냥 애터미 얘기해가지고, 이때도 제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화에는. 예, 그냥 만난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만남의 약속. 그 다음에 만나서 나머지 얘기들은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전화로는 거절이 굉장히 쉬워요. 맞죠? 우리가 세미나 초대를 할 때 전화를 해갖고 이날 세미나 꼭 오셔야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했어. 근데 그때는 전화로는 거절하기가 무지 쉬워요. 근데 만나서 1대1로 만나갖고 있을 때는 다른 핑계 대기가 눈을 빤히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핑계 대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은 걸 우리는 해보자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높은 걸. 그래서 두 날을 딱 제시를 했는데 이 앞날을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두 날 선택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요, 뒷날을 택해요. 근데 간혹 앞날을 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앞날을 택하는 분이요, 나중에 나와서 사업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리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확률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 한번 사장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날 딱 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뒷날을 많이 선택해요. 희한하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눈여겨봐가면서 요 약속을 스케줄표에 미팅 시간을 제외한 요걸 펴놓고 만나는 전화 약속을 하시는 요 과정이 있어야 만나야지 초대를 하든 그 결국은 이건 내가 만나서 센터로 만나는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세미나 장소로 또 뭐 바로 땡기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죠. 다양하죠. 그거는 그때그때 그 스폰서님하고 상담하셔갖고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장님들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품이 결국은 일을 해주기 때문에 만나서 화장품 좋아하는 분은 체험도 해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소개받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없이는요, 그 다음 단계, 이 과정이 있어야 누군가를 만나서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하는 쇼트 플랜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여기서 약속을 못 잡아요, 약속을. 여기 지금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걸 못 잡으니까 갈 데가 없네. 명단은 250명 있는데 왜 갈 데가 없어요? 전화 작업을 안 하니까 그래요. 요 과정에서는 만날 수 있는 그 스케줄을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전화해갖고 오늘 만나자 이러면 힘들기 때문에 항상 내 스케줄 표에 그 다음 주 이번 주에 요 날에 약속해갖고 요때 쪼르륵 약속 잡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날도 또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또 연결고리해서 또 잡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이어리에 그 시간표 있잖아요. 거기에 구멍이 듬성듬성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날이든지 간에. 그러면 쉬지도 말란 얘기냐. 아니,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하는데 대부분의 날을 정말 내가 전업으로 하든 부업으로 하든 예, 상관없습니다. 내가 몇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가. 그걸 정했으면 그 시간을 요 시간표 안에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철저하게 하겠다고 해갖고 공무원처럼 한다고 8시간을 나는 하루에 시간 투자를 할 거야. 이 약속을 스스로 하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거 못 지켜요. 이때
만약에 5일 동안 한 거 갖고 이 8시간 난 기준을 했는데 못했어.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도 내가 이 시간만큼을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기준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래야지 지금 진짜 철저하게 하는 거겠죠. 근데 나는 밤도 낮도 없이 딴 사람보다 정말 빠르게 나는 성공하고 싶다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말 처절하게 하셔야 돼요. 남들 8시간 할 때 나는 능력 안 되니까 10시간 하겠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늦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빠르게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 됐느냐. 우리가 보통 센터 나오면은 우리 이 8시간이나 이 10시간 안에는 뭐예요? 미팅 참석하는 거 와서 배워야지 뭔가 알아야지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사업 설명도 못하고 누군가한테 제품 누가 물어보면은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이 만남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팅 참석해서 배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사업한 시간 맞아요, 사장님들. 사업을 출발하기 전에 내가 일정 부분, 근데 맨날 또 공부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8시간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머리는 이만한데 다리는 요만해가지고 가다가 그냥 확 넘어진다고, 요러면은. 막 생각만 맨날 많이 해. 생각만 많이 하는데 다리가 좁아갖고 요렇게 해요. 요렇게. 이러면은 사업이 되겠냐고요. 그러면은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 오히려 생각이 요만하고요. 이게 팔다리가 막 커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이런 분의 단점은 뭐냐? 약간 막 들이대는 거죠. 아무 데나 막 가서.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요 사람보다는 요 사람이 그래도 나아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대로 배워가지고 반듯하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요렇게 하는 나를 복제를 해야 우리가 시스템 소득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사업을 모르고 막 갔다가 막 진짜 마구제비로 전달해도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게. 예. 막 하루 종일 그냥 막 기아집을 지었다 막 부셨다 그냥 그것만 해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발로 뛰는 행동을 결국은 이 단계에서 하지 않으면은 그러려면은 이 전화로 내가 하루에 10명 10명한테 전화해야지. 그러면은 전화 이거 그냥 하세요. 이게 뭐 어려워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약속을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자꾸 하다가 처음엔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끊었어. 근데 이 10번째 전화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끊을까요? 나도 오기가 있는데. 맞죠? 첫 번째 할 때는 내가 이 소리 저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끊었어. 약속도 못 잡고. 근데 10번째 할 때는 내가 뭔가 하기는 한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뭔가 만난 약속을 꼭 해야지. 그 생각이 요 9번의 요 과정을 통해서 나는 10번째 요 사람하고 약속이 잡힐 확률이 높다고요. 근데 한 통화 딱 해보고 상대방이 뭐 바쁘고 어쩌고저쩌고. 아예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사장님 있잖아요. 사장님이 내가 엄청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사장님 같은 분하고 난 사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꼭 같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장님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장님이 알아들을 때까지 올 용의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반드시 해요. 반응이 시원찮으면. 그렇게 해갖고 그냥 세미나 날마다 그냥 그 주소 보내요. 받든 안 받든 그냥 뭐 안부 보내고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냥. 그랬더니 한 분이 주손 두 발 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아메이했던 분이. 그분 조만간 만날 거예요. 만나는 것도 계속 연락하면은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계속 핑계대. 딱 알아요. 뭐 여행 갔고, 뭐 식구들하고 뭐 어디 갔고, 뭐 어디 가고 뭐 맨날 핑계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거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이 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끈질기게 사장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날 약속을 할 때까지 하세요. 할 때까지. 우리는 진짜 내 말귀를 알아듣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 한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지지부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줄은 끝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맑게 알아듣고 제대로 진행하는 사람 단 한 명, 그 한 명이요, 이 한 줄을 다 끝내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 찾는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많이 만날수록 확률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맞죠? 딸랑 한 명씩 딱딱 만나놓고 네가 되는 박은하 그 로얄 마스터 사업 설명하듯이 뭐 언니한테 가고 뭐 친구한테 가고 오늘은 언니 내일은 친구 뭐 고등어 화장지 뭐 첫날 만나 이렇게 했다고 그래도 돼요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래도 되기는 하지만 요 작업을 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그 사이에 1년 동안 속 터지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과정에서 더디고 빠르고 그거 상관없이 나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진 이 빠르게 움직일 요 사람을 내가 찾아 내려가는 요 작업을 이 만나는 과정, 이 초대 과정에서 무조건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 이건 행동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코 사장님들이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만나는 약속 이거를 반드시 두 날을 제시해 가지고 그 중에 한 날을 약속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약속 잡을 때 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요거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FORM 순서대로. 요것도 순서대로예요. 그죠? 우리 성공의 8단계 순서인 것처럼. 음. 처음에는 그 누군가한테 전화하면은 막 가족들 안부, 뭐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는 요즘 건강은 어떠시냐, 뭐 이런 얘기부터 뭐 아니면 애들은 학교 잘 다니냐, 뭐 이런 얘기 막 해야죠. 그죠? 처음부터 바로 돈 얘기하면, 야, 돈 진짜 월 1억 벌 일 생겼다? 막 처음부터 이걸로 바로 가면 얘가 미쳤나 그 소리 딱 듣고 전화 끊어버리겠죠.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또 나와서 사업에서 성공한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논할 필요 없이 이 기준치는 이런 걸 가지고 하시되 도저히 이제 생각이 안 난다. 나는 전화해갖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 메모지 같은 데다가 사장님들이 요걸 요렇게 쓰세요. 아, 엄마 얘기해야지. 애들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직업 관련된 얘기. 아,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잘하고 있지. 회사 일은 잘하고 있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즘 뭐 취미 생활 하고 있는 거 있어? 이거. 이거 내가 지금 현재 막 골프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이 사람 얘기 들어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지금 막 신났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잔디밭 왔다 갔다 하고 동그라미가 막 공이 그냥 막 퍼팅 해가지고 쪼르륵 들어가는 꿈 꾸고 막 요런 사람이야, 현재. 그럼 요런 사람 전화 통화하다 보면은 느끼잖아요, 사장님들이. 그러면 이분하고는 골프 얘기 막 들어줘야죠. 들어주고 내가 아는 거 있으면 살짝 소스로 얘기해주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돈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우리 이러잖아요, 여자들 대부분. 한 두어 시간 통화하고 나서, 야, 우리 저기 만나서 얘기하자. 그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어떤 사람 친구들끼리는? 실컷 얘기해놓고, 근데, 야, 우리 못다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보면 볼수록 전화를 자주 하면 할수록 할 말이 많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실 때 조금 두려우신 분은 요걸 요렇게 써놓으시고 요거 순서대로 내가 해야지. 응? 그러면서 이 중에서 본인이 이 전화 받는 상대방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그런 관심사를 요 전화 내용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파악을 하시면은 아우 애들이 요즘 속 새겨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 뭐 그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음, 어머니가 편찮으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그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겠죠. 요즘 골프 열심히 해서 너무 재밌어.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직장 지금 다니는 데 있잖아. 아, 위에 상사가 꼴사납게 굴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이놈의 직장 확 때려치든가 말든가.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때려치지도 못하고. 요런 얘기 하는 거를 캐치를 잘 하고 계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만나는 약속을 할 때 키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예, 키포인트 잡으셔갖고 그분을 제대로 안내자 역할을 애터미 세미나로 초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갖고도 내가 다 풀어주지 마세요. 만났어도. 내가 다 풀어주면 하나도 안 궁금한데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사업 설명을 일주일 만에 그걸 막 진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요. 저만의 폼을 하나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가서 이제 사업 설명을 쫙 다 해드렸네요. 이제 이 경험은 있지만 이 사업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품 자랑을 제껴버리고 사업 설명을 막 했어요. A4 용지 내놓고 A부터 Z까지. 근데 그분을 초대를 했네요. 그 제가 초보자가 했으면 뭐 얼마나 그렇게 잘했겠어요. 뭐 빼먹기도 하고 막 더한 것도 있고 막 희한하게 했겠죠. 근데 그분이 어쨌든 초대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갖고 사업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네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엉터리로 했어도 제가 A를 스몰 A로 얘기를 했어도 상대방은 네가 한 거랑 똑같더라. 제대로 집중해서 안 들으면은 이 대문자 A인지 소문자 A인지 분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장님들이 초대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어디로 초대해야 돼요? 내가 막, 제가 그랬죠. 제가 그냥 다 풀어줬더니 나중에 한참 뒤에 초대해갖고 왔는데 네가 한 얘기랑 똑같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안 와도 된다. 그 뜻이에요. 그 친구가 한 얘기는. 궁금한 거 있으면 너한테 물어보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사장님도 그러지 않던가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할 줄 알아도 어떨 때는 발톱을 살짝 숨기고 있다가 여기 와서 강사가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초대해야 돼요? 사업 설명 자리,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는 근데 바로 초대하는 것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초대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장시간이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지루해 하시죠. 우리는 막 열정이 막 넘치는데 나중에 그 승급식 하고 막 이러면 어때요? 막 감동받아갖고 눈물도 막 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초보분들은 아, 조금 감동되기는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너무 지루해. 엉덩이도 아픈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미팅 참석을 학교 다닐 때 자리에 이렇게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지? 그 이후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시간 의자에 앉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애터미 석세스 세미나 오면 어때요? 막,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옆에 또 중간에 끼어 있으면은요, 나가지도 못해,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가능하면 여기 종로 일요일 날 세미나나 아니면 목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 또 부엌가 세미나 이런 장소로 사장님들이 초대 약속을. 근데 요런 거를 요런 시간표를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분을 초대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종로에서 하는 그 강의 같은 경우에 강사들이 다 좋은 분들이 잘 성공하신 분들이 하기는 하지만 성향이 내가 초대할 분하고 조금 맞는 날에 초대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어머머머 저분도 그 나랑 같은 일 했네? 이러면은 직업이 같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예전에 했던 일 뭐 이런 거 그런 부분 성향이 약간 비슷하다든지 그런 거를 좀 고려해 갖고 사장님들이 초대를 하면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게 뭐가 있나요? 아,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이 만나고 초대하고 할 때 우리 명단 속에서
아, 이 사람 사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다음에 그냥 소비자 정도 하다가 나중에 소개를 받을 수, 약간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죠. 그죠? 명단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일률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일률적으로 가서 그냥 제품 자랑만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소비자는 상관없죠. 그죠? 제품으로 얘기해도. 근데 사업할 만한 사람한테 계속 제품 자랑만 하고 사업자 할 사람한테 비전 제시가 안 되고 회사에 대한 부분이나 요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돈 얘기도 좀 필요하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죠? 근데 요 얘기를 안 하고 요 사람한테 계속 제품 얘기하고 소비자밖에 안 할 건데 계속 사업 얘기하고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이런 경우에 중간중간에 스폰서님하고 계속 상담을 해서, 아, 이분이 지금 요 정도 상태 같은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한 번 딱 만나가지고, 나 사업 해볼래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얘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을 10번 만나는 게 한 번이다. 그러면 뭐예요? 10번 만나는 게 한 번이면, 이 사람을 최소 요렇게 하는 거 10번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합쳐서 100번이에요, 100번. 이 정도 만날 각오를 하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은요,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고 거절하고 이래도 한 개도 서운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유, 저 바보 저거 언제쯤이면 알아듣나. 예, 그 생각하죠. 전 6년 만에 알아들었잖아요. 6년 만에. 그 얼마나 속 터져요. 그죠? 엄청 스폰서 속색인 만큼 아, 내가 파트너들한테는 정말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 생각은 많이 하면서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뭐 거절하고 이래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진짜로. 야, 이현수 너는 어떻게 했냐? 그 생각을 딱 하니까요. 제가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이 와도 전혀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 그래? 너 6년보다는 빠르겠지. 6년보다는. 계속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난 사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우리가 만약에 어디 이런데 어디에 콕 찍혔어요. 근데 그 찍힌데 또 한 번 더 또 찍혔어. 한 번은 처음에는 좀 아픈데요. 계속 한 10번 정도 같은 데 또 찍히고 하면 어때요? 나중에는 이게 아픈지도 모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슥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사장님들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그리고 막 남들은 보니까 막 성급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때 제대로 내가 출발하면은 반듯하게 제대로 가면 내가 훨씬 빠르다는 거를 사장님들이 스스로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확신이 없어. 어머, 쟤도 되는 거, 쟤도 되는, 어머, 나만 안 되네. 이거 때려쳐야 되나? 요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 꿈은 기아집 지었던 거는 순식간에 그냥 확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만나고 초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시고 많은 분들을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럴 때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 다음에 나 하나 제대로 진짜 여기서 우뚝 서버리면 내 주변이 전체적으로 다 환해질 거 아니에요. 맞죠? 나 혼자 1억 벌어갖고 그거 다 어디다 쓴대요. 혼자 다 못 써요, 그거 나중에. 그러면은 그거 함께 쓸 사람, 그들을 계속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예. 어려울 때는.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사람이 아직 못 알아들어서 그렇구나. 그 생각으로 내가 내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 일이 제가 해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저는 사실은 애터미 사업 누군가한테 가서 막 전달하고 그건 너무 재밌어요. 다들 그렇죠. 그건 너무 재밌는데
막, 이 양쪽에 이렇게 이 파트너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죠. 요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것만 잘 헤쳐나가면, 사장님들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간다면, 이 일 자체는요, 사실은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막 새로운 사람 만나갖고 막 이분의 막 변화되는 요 과정을 보면 막 지금 정명희 본부장님 표정이 막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표정이야, 지금. 눈이 갑자기 반달 눈이 되셨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런 거를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있는 분들은 어느 한 분도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정상까지 간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왕 겪어야 될 거면은 빨리 겪고, 빨리 이런저런 뭐 찢고 뽑고 하는 거 빨리 겪고, 그냥 쭉 가면 좋잖아요. 이러고 그냥, 이러고 가면 좋잖아요. 맞죠? 가서 빨리 그냥 여기서 그냥, 어? 여기서 놀고 싶잖아요. 우리 놀고 싶지 않나요? 아,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해요. 야, 너도 이제 놀고 싶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너 지금 뭐 하냐? 지금까지 도대체. 그 우리 남편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기다려 이러거든요. 야, 언제쯤 같이 놀러도 가고 그러냐 이래요. 이때까지 가족여행 가면 제가 맨날 빠졌거든요. 일한답시고, 진짜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그럼 언제쯤이면 같이 갈 수 있어? 이제 익은 거죠. 그냥 이제 그런 부분을 맨날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되냐는 거지, 언제.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나이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정말 무지하게 많지만,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사실은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두 다리 썽썽할 때 막 다니기도 하고, 모든 부분에서 좀 향수해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부분을 정말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사장님들이 이런 행동을 하셔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부메랑으로 저한테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내야 된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내 파트너의 꿈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일이 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사장님들이 정말 이 책자에 있는 그대로 제가 오늘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다 적어 놓았는데, 이거보다는 이론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제 경험을 조금씩 곁들여서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해드렸는데, 진짜 요 과정 없이는 그 다음 단계 못 넘어가요. 이게 없이는. 그래서 요거를 잘 하시는 분이, 요 행동을 잘 하시는 분이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기서부터 이제 잘 안 돼. 안 되면은 다시 일로 가셔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시 1번부터 다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굉장히 늦은 것 같지만 빨라요. 이게 훨씬 더.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저절로 그냥 쭉쭉 되는 거예요. 밑에는. 사실은.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런 과정을, 요거 두 가지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 하기 싫은 요걸 해야 우리가 성공을 한다니까요. 요 하기 싫은 거를. 저도 사실은 오늘 3단계, 4단계에 안 걸리기를 바랬는데, 요게 딱 걸려버렸네. 요거 하기 싫었거든요. 이게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요 과정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를 사장님들이 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런 과정들을 명단이 우리한테는 자본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돈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 투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력으로 나는 이 인력 자본, 인맥 자본도 없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100만 갑이라도 해가지고 내 자본을 늘려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요, 몇 명 안 되는 요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받기를 이 사람이 2명 소개할 때까지 가셔야 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유, 너는 소개도 안 하니까 확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딴 사람 찾을래. 그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소개할 때까지 가실래요? 조금 더 많아졌네요. 어. 한 10번 하면은 다 대답하실 것 같아. 그죠? 그래도 아직도 나는 대답하기 싫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 보니까. 음. 근데 이거를 하시면은요. 이 계속 명단은 늘 수밖에 없다.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처음에 명단 작성을 같이 해봅시다 했더니요. 어머, 나는 10명밖에 안 나와요. 뭐 이래요. 그래서, 10명도 많이 나왔네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진짜 몇 명 안 나왔거든요. 몇 명 안 나오면 그 명단에서 할래니 얼마나 그 사람을 또 만나고 했겠어요. 끊임없이. 그 이게 이 명단 작성에서 인맥만 많다고 이 사업 돼요? 성공해요?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되게 장점이기도 한데요. 단점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이 사람 반응이 별로야. 그러면 확 제껴. 그 다음 또 딴 사람 해.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또 나오기는 했는데 별로 신통찮네. 그럼 너 아니래도 난 딴 사람 있어. 이렇게 돼요. 근데 인맥이 없는 분들은, 적은 분들은, 없는 게 아니라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인맥이 적으니까,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적으니까 이 한 명 나오면은요, 이 한 사람이 막 귀해, 막 너무 귀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개를 하고 이 사람이 소개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보도가 길이로도 길쭉하게 내려가고 옆으로도 뚱뚱해지고 이게 양쪽이 다 돼야 돼요. 그죠? 길이로만 이 삐쭉하게 이렇게만 내려가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옆으로도 이렇게 퍼져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파트너가 잘 돼야 내가 또 잘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인맥이 없어도 인맥이 많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애터미는. 인맥이 단 한 명도 없어. 난 너무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진짜 어떤 얘기를 해도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간절함만 있다면. 근데 여기에서 내가 간절함이 없으면은요, 어때요? 그냥 막 제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애터미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내가 애터미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도 상당히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봤거든요. 내가 애터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요, 사실은 무서울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파트너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사장님은요, 시진핑을 앉혀놓고 사업 설명을 해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얘기 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시진핑을 앉아놔도 자신있게 하겠네. 대통령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해도 나는 애터미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나의 성공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도구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사장님들은 간절하게 정말 꿈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행동은 무조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기존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다 너무 잘하세요. 대신에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 파트너한테 이런 안내를 정확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시스템 소득자가 반드시 된다. 그걸 믿고 하세요. 믿고. 이게 어떤 날은 좀 될 것 같고 어떤 날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임페리얼 가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했겠냐고요. 분명히 그들 또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도 다 지금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여기서 내가 내 인생 끝을 한번 확 봐버려야 되겠다. 어. 여기서 우뚝 서는 내 모습을 나 자신한테 그 이성현 박사님이 예전에 그 강의하실 때 그 멘트가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3년 뒤, 5년 뒤에 나 자신한테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를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멘트를 그 세미나 때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되게 뇌리에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자신한테 정말 임페리얼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올해는 진짜 순서대로 해보고, 진짜 순서대로 해서 내가 행동까지 다 했는데, 진짜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겠다라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걸 반드시 해내는 결과가 있는 한 해를 정말 만들었으면 좋겠다. 벌써 3월 달 벌써 중반을 향해서 막 이러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아우, 이거 카렌더 한 장씩 이렇게 찢을 때마다 막 제가 진짜 어떨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벌써 한 달이 또 간 거야? 진짜 이 일주일이요. 월요일 날 딱 흘러놓으면 순식간에 일주일 그냥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1일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달이 바뀌어서 1일이네요. 그 시간은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내 시간으로 결과가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려면 사장님들이 하루에 몇 통화, 그 다음에 몇 분을 만날 것인가, 예, 그런 거를 사장님들이 목표를 하신 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회장님처럼 10명 만나기로 했는데 10명 못 만났으면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회장님 그러셨잖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전화 열통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장님들이 진행을 하셔서 정말 지금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결과가 금방 뿡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일이에요. 이 일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들을 다 밟아서 우리가 그 과정이 지나면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그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성공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사장님들도 믿으시죠? 예, 제가 교주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네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저 혼자만 믿는 거잖아요. 진짜 믿나요? 예, 예, 믿고